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텍스트 나누기인데요. 텍스트 나누기는 말 그대로 텍스트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텍스트냐, 합쳐져 있는 텍스트를 나누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워크시트의 한 셀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여러 셀로 분리시키는 기능, 그러니까 당연히 텍스트 나누기죠. 또 하나, 시험 문제 나왔던 센텐스인데 범위에 포함되는 행수는 제한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 열은 반드시 하나만 포함해야 된다.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셀에 있는 걸 여러 셀로 분리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셀, 그 셀 자체가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열이잖아요, 열. 그래서 열은 반드시 하나만 포함해야 된다. 바로 그 얘기예요. 한 셀의 개념이 열의 개념이니까. 시험 문제 나왔던 센텐스예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한 열의 오른쪽에 빈 열이 한 개 이상 있어야 된다.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열의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덮어 써진다라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텍스트 나누기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A열에 이 한 셀이잖아요. 이 한 셀을 여러 셀로 지금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객명 공백 누적 포인트, 그 다음에 이름 홍길동 공백 100점, 곽영일 공백 500, 이런 식으로 이제 누적 포인트 점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를 갖다가 우리가 텍스트 나누기를 할 겁니다. 그럼 데이터 도구에 오게 되면 텍스트 나누기가 있잖아요. 텍스트 나누기를 갖다가 클릭을 해요. 그러면 텍스트 마법사가 3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예요. 여기서는 뭘 하는 거냐면 원본 데이터 형식이 구분 기호로 분리되어 있느냐, 너비가 일정함이냐, 이거 선택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여기에 각 필드가 쉼표나 탭과 같은 문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구분 기호로 분리됨이고, 그다음에 너비가 일정함이라는 거는 각 필드가 일정한 너비로 정렬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분 기호로 분리됨이고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에서 2단계예요. 여기 오게 되면 구분 기호, 탭이냐, 세미콜론이냐, 쉼표냐, 공백이냐, 기타냐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공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백을 선택하는 거예요. 공백을.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데이터 미리 보기. 지금 나눠졌어요? 안 나눠졌어요? 나눠졌잖아요. 이렇게 고객명, 누적 포인트 이렇게 나눠집니다. 또 다음을 누르게 되면 이제 3단계 중에서 마지막 3단계인데 열 데이터 서식, 일반, 텍스트, 날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얘 조심하셔야 돼요. 열 가져오지 않음, 건너뛰임. 요게 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열 가져오지 않음, 건너뛰임, 이런 기능이 지워져요.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도 조심하셔야 되고, 열 가져오지 않음, 건너뛰임 조심하시고, 우린 여기서는 이제 일반 또는 텍스트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기 보면 고급이 있습니다. 고급에 오게 되면 숫자 데이터에 대한 이 부분, 소수기호, 구분기호 줄 수도 있고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음수일 경우 마이너스 표시,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능이 제공되냐 안 되냐 그런 거 물어봤을 때 맞다 틀리다만 구분 잘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잘 나눠졌죠? 마침을 누르겠습니다. 마침을 누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 셀에 있는 데이터가 여러 셀로 나눠졌다. 결론적으로 이걸 뭐라 그런다? 텍스트 나누기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룹 및 개요 설정 가겠습니다. 필드를 그룹 단위로 묶어서 보이게 하거나 또는 숨기거나 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요약 관리하는 기능이에요. 그룹이라는 거는 같은 종류의 성격의 필드끼리, 데이터끼리 묶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고, 그 다음에 개요라는 거는 뭐예요? 중요한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간추려서 보여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전 버전에서는 개요를 뭐라고 불렀냐면 윤곽이라고 불렀어요. 이거 같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개요라고 바뀌었는데 아직도 윤곽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개요로 나올 수도 있고 윤곽으로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 그룹 및 개요 설정은 열로, 그러니까 열이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그룹을 묶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건 맞다 틀리다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룹으로 묶고자 하는 그 기준 데이터는 반드시 정렬 상태여야 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왜 그러냐면 그룹이라는 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애들끼리 모아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 반별, 학년별, 부서별 이런 식으로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룹별로 계산되어야 되는 항목은 사용자가 직접 추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썸이라든가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자가 직접 추가해야 되는 거고,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컴일반, 엑셀, 액세스 점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합계, 썸 함수를 가지고 합계를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해놨어요. 그러면 데이터 탭에 개요 그룹에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룹을 눌러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평균을 구해놨잖아요. 그러면 자동 개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동 개요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요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과목이 싹 사라지고 다시 더하기를 누르면 나타나요. 그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1번, 2번 있잖아요. 1번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합계만 나오게 되고 2는 1보다 더 크니까 더 많이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목별로 다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번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각 부서별 평균만 딱 나타나잖아요. 2는요 1보다 더 크니까 더 많이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상단부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상단부가 감춰지면서 평균만 나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또 누를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더하기를 누르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룹 개요예요. 그 다음에 그룹 해제 들어가서 개요 지우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개요가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C열, D열, E열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룹을 누르게 되면 이 부분만, 과목 부분만 개요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개요 지우기, 그러면 개요가 지워진다라는 거죠. 개요 기호도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간혹씩 출제를 해요. 그래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개요는 이제 8개까지 하위 수준 표시한다. 숫자적인 개념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개요 기호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직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부분합이라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합에 대해서 배울 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기로 하고요. 부분합도요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심하실 게 뭐냐면, 제가 개요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윤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엑셀 옵션 고급에 가게 되면 윤곽을 설정한 경우, 윤곽 기호 표시 옵션이 얘가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자동으로 윤곽 기호가 표시가 돼요. 그런데 개요라고 바꿨는데 아직까지 여기는 윤곽이에요. 직접 보겠습니다. 지금 자동 개요 누르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개요가 나타나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옵션에 들어가요. 옵션에 고급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윤곽을 설정한 경우 윤곽 기호 표시, 바깥쪽은 신나게 개요라고 다 바꿔놓고요. 안에는 아직까지도 윤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요라고 안 바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엑셀 옵션의 고급에 윤곽을 설정한 경우 윤곽 기호 표시가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개요라고 표현을 하든 윤곽이라고 표현을 하든 같다라고 일단 아셔야 되는 거겠죠. 그게 뭐 틀렸다 맞았다 그건 아니고, 그래서 엑셀 옵션 고급 탭에 윤곽을 설정한 경우에 윤곽 기호 표시 얘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혹가다 얘를 시험 문제 내는데, 우리 마이너스 버튼 눌렀을 때 하위 수준을 숨겼고 더하기는 하위 수준을 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라는 건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클릭했을 때 뭔가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는 숨김, 플러스는 표시함이고, 그 다음에 1, 2, 3 이 개요 번호에서 1은 전체 계산 항목을 표시해 주는 거고, 2는 이제 그룹별, 그 다음에 3은 모든 데이터. 결론적으로 어떻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냐면, 숫자가 높을수록 많이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은 모든 데이터, 우리 예에서는 2번까지만 나타났지만 2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 그 다음에 1 같은 경우는 전체 계산 항목,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혼돈 오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 2, 3 숫자가 높을수록 많이 보여준다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요 혼돈 오지 않으세요. 중복된 항목 제거 가겠습니다. 중복된 레코드에 대해서
하나를 제외하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전부 다 삭제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제외하고 중복된 레코드를 모두 제거해주는 기능이 중복된 항목 제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 그룹에 중복된 항목 제거에 들어가서 중복 내용을 갖다가 제거해 준다라는 거죠.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중에서 맨 아래에 있는 이중복이라는 학생이 지금 데이터가 50, 50, 50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근데 밑에 중복돼서 들어갔어요. 이랬을 때 이제 제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 그룹에 와서 중복된 항목 제거를 눌러요. 그리고 나면 이 대화 상자에서 중복된 값을 삭제하려면 중복 값이 있는 열을 하나 이상 선택을 하라. 지금 이제 이름이 중복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래 보면 모두 선택 취소, 모두 선택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선택 취소, 모두 선택 돼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성명, 국어, 영어, 수학 전체 다 비교하잖아요.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중복 50, 50, 50, 이중복 50, 50, 50 다 비교해가지고 똑같은 거 하나를 갖다가 한 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돼서 제거했다. 그리고 10개의 고유한 값만 그대로 유지됩니다. 라고 뜨잖아요. 확인. 이겁니다. 그런데 물론 컨트롤 Z로 다시 취소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중복된 항목을 제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자, 요렇게요. 그러면 요 두 개는 지금 중복된 레코드다. 잘못 입력해서 한 번 더 입력했다. 가정을 한 거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점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만약에 여기서 성명만 선택을 하면 그렇죠. 동명이인이더라도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다 날린다고요. 두 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됐다. 그죠? 그러니까 이 중복 메뉴 하나만 남기고 두 개의 중복된 값을 삭제를 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이름만 선택했잖아요. 이름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모두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한 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돼서 제거했다. 11개의 고유한 값 그대로 남는다. 보세요. 어떻게 됐나. 지금 50, 50, 50, 그 다음에 이중복 50, 50, 100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작업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바로 그겁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가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건 뭐 하는 거냐면요. 입력된 데이터가 유효한 데이터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기능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형식을 제어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셀에 입력하는 값을 갖다가 제어하겠다, 컨트롤하겠다 그 의미예요. 데이터가 유효한지 아닌지 검사하는 개념. 그래서 특정 날짜로 제한한다거나 또는 목록을 사용해가지고 선택 항목을 갖다가 제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양의 정수만 입력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점수 같은 경우 0에서 100점 사이에만 입력할 수 있게끔 그런 오류를 갖다가 방지할 때 사용하는 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고, 그 다음에 셀에 입력할 수 있거나 입력해야 되는 데이터에 적용되는 제한사항을 갖다가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기능, 뭐 다 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자가 입력하지 못하도록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구성할 수 있다. 뭐 다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가 무엇인지 정의해서 사용자가 셀을 선택하게 되면 메시지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오류를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이런 것들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보도록 할까요? 지금 A1 셀에 여기 보면 지금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대시기호를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14자리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 있어요. 이게 나타났어요.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가 열리잖아요. 지금 설정 탭에서 제한 대상, 여기 보면은 공백 무시, 그 다음에 텍스트 길이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수, 그 다음에 소수점, 목록, 날짜, 방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날짜, 심지어 시간, 그 다음에 텍스트 길이, 사용자 지정,
여기서 설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텍스트 길이 제한 방법은 제한 방법도 해당 범위, 제외 범위, 같다, 같지 않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이상, 작거나 같다 다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예시에는 이제 같다, 주민등록번호가 14자리니까 대시를 포함해서 길이는 14개 이렇게. 그 다음에 설명 메시지 가서 셀을 선택하면 설명 메시지 표시, 바로 이 부분. 그 다음에 제목,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바로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요거. 그 다음에 대시 기호를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14자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메시지 여기잖아요. 자, 이렇게 나타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설명 메시지 말 그대로,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설정에서 유효성 조건은 주고 텍스트 길이 14자리, 반드시 14자리, 우리 주민등록번호 14자리니까요. 그다음에 설명 메시지 주고, 그 다음 오류 메시지 잘못 입력했을 때 오류, 그래서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하면 오류 메시지를 표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제목은 주민등록번호 입력 오류, 오류 메시지는 잘 입력하십시오 14자리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오류 메시지 바로 이 부분, 제목과 오류 메시지 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게 뭐가 나왔냐면 이 스타일이 나왔어요. 스타일이 중지, X는 중지입니다. 중지는 요렇게 생겼어요. X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X니까 그만하겠다, 안 하겠다, 중지. 그 다음에 경고 같은 경우는 느낌표, 경고는 느낌표예요. 경고는 느낌표. 그 다음에 정보는 인포메이션 I 요렇게요. 요렇게 나오면 이렇게요. 정보는 인포메이션의 I.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중지. 그 다음에 IME 모드는 뭐냐면 이 IM이라는 게 뭐냐면 I는 인풋이고요. 인풋, 입력. M은 메소드, METHOD, 메소드. 그럼 무슨 뜻이에요? 방법이란 뜻이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E는 인발러먼트, 환경이란 뜻이거든요. 그냥 들어두기만 하시면 돼요.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환경. 그래서 뭐냐면 영어를 입력할지 한글을 입력할지 그거 결정하는 거예요. 입력 방법에 대한 환경 설정. IME 더 어렵죠?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IME 모드에서 한글이 입력될 때는 한글, 영문이 입력될 때는 영문, 뭐 전자 이런 거 의미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확인을 누르고 나서 여기다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갖다 입력하는데, 예를 들어서 080101 대시 넣고,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7자리잖아요. 그러면 3, 4, 5, 6, 7, 8, 9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7자리.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제대로 입력이 들어가는데 실수로 한 자리를 더 입력했어요. 그래 엔터를 치겠습니다. 보세요. 주민등록번호 입력 오류. 그 다음에 아까 요거 중지 기억나시죠? 요거 중지. 그 다음에 대시기호를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14자를 정확하게 다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뜨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오류 메시지. 취소하면 이제 다시 지워지는 거고, 이게 바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예요. 그 다음에 또 갈까요? 이번에는 지금 여기에 보면 부서명이라고 돼 있고, 지금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기획부, 재정부, 인사부, IS부, 영업부, 홍보부 이렇게 나타나요. 이거는 그러면 어디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설정에서 목록이에요. 목록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원본에다가 여기다가 콤마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면 되는 것 뿐이에요. 기획부 콤마, 재정부 콤마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공백 무시 드롭다운 표시 체크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게 바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설정 탭에 제한사항을 목록으로 주고 나서 원본에다가 데이터를 콤마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다라는 거죠. 네, 섹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